그러면 자, 축적 변경이죠. 자, 축적 변경은 그러면 축적 변경은 두 가지를 해놔요. 자, 첫 번째, 그 옆에다 한번 뭐라고 써놨죠? 절차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두 가지는 이제 축적 변경은 절차하고 축적 변경 위원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오늘 이제 한번 찍어봐요. 절차가 나올까요? 위원회가 나올까요? 둘 다. 자, 절차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이 커요. 절차 부분이. 그러니까 축적 변경위원은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봐봐요. 자, 축적 변경위원은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놓고 축적 변경은 뭐예요? 자, 심의 얼결 기간이다. 자, 축적 변경은 늘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러면 그걸 뭐예요? 자, 비상설 기간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절차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마무리 짓자고요. 절차 부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봐요. 절차 그러면 뭐하라? 뭐라고 써놨어요? 암기해야지 뭐 어떤 방법이 없죠. 그럼 암기하더라도 뭐예요? 어떻게 자기가 처리해 줄 수 있는가? 그러면 뭐예요? 우리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 그러면 지문에 나타나 있어. 지문에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애울더라도 지행 지문을 잘 활용해서 외워두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축적 변경 이제 58페이지, 78페이지, 83페이지네요. 자, 그러면 축적 변경 의부터 잘 외우자고요. 의부터 삐그덕거리면 안 돼. 일단 지적도의 생각편 다 끊어요. 지적도. 자, 지적도. 그러면 지적도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축적 변경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도야. 지적도 우리가 줄 쳐놓고 그 밑에 도면이라고 써봐요. 그러면 지적도를 도면으로 건치면 X예요, O예요? X가 돼. 지적도는 뭐예요? 도면 그러면 임야도도 포함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꼼꼼하게 이제 지금 정리해서 절차 부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축적 변경은 뭐예요? 지적도야, 임야도야? 지적도. 그러면 임야도는 결론 제외된다라는 걸 확인해 두면서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작은 축척에서 어디로? 큰 축척으로. 그러면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또 하나 착상할 거는 그러면 500분의 1에서 1200분의 1로 간다. 1200분의 1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작은 축척이 큰 축척이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간 거죠.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나오면 X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거. 요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의 부분부터 꼼꼼하게 하라고. 그럼 다시요. 축적 변경이란 도면에 그러면 틀려. 그렇죠? 지적도 또는 임야도 이름은 X가 돼. 어디에서 어디로? 자,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 이름은 틀려요.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그렇죠? 그러면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간다. 그러면 요 세자로 원칙은 뭘까요? 자, 그러면 축적 변경은 뭐가 높아지느냐? 정밀성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토지 동살 중에서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적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도. 그러면 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제 숙지를 했으면 우리 84페이지로 한번 가보자고. 자, 83페이지 가니까 요건이 나와요. 요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체적 요건이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지적성한 층은 지적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등료 소유자 신청 동그라미 신청 그 다음에 직권 동그라미. 그럼 축적 변경도 결론적으로 봐봐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해. 그러면 기출을 OX 밑에다가 하나 적어보세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그 밑에 저희가 옆에 자 신청하고 또는 직권. 그럼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 거 세 개를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요. 자, 벌써 배웠어 두 개는. 첫 번째 해면성 말소.
두 번째는 등록상 정정. 그죠? 정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척 변경. 그죠? 그러면 자기만의 이제 테크닉으로서 딱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놔서 검은 걸로 갔으면 이렇게 이제 행강편을 딱 빨간 걸로 딱 켜놓고 그래서 이렇게 노란 걸로 딱 묶어서 그러면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 것. 그러면 해면성 말소와 등록상 정정과 즉 축척 변경. 이 말은 결론적으로 한번 봐봐요. 자, 한번 어떻게 읽나 봅시다. 신청은 누가 했어요? 소유자가. 직권은 지적소관청이. 이 말은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하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통지 X죠. 직권정정은 뭐예요? 이때는 통지 O죠. 그럼 얘네들은 결론대로 까짓거 뒤져보면 신청도 가능하고 통지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러면서 요 축척 변경이 그래서 29회 때 출제가 됐는데 출제원이 실수해버렸어. 그냥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축척 변경 그러면 요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신청, 직권이 두 개의 단어가 붙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근데 신청과 직권을 빼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다음 중 통지 대상이 아닌 것 그래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된 게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그러면 여기에서 통지 사유가 발생하면 이 세 개를 바짝 긴장을 하라고. 자, 소유자가 신청하면 통지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하면 그때는 통지해줘야 되겠죠. 직권하고 친구는 통지야. 그렇죠. 통지예요. 자, 그러면 요걸 딱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좀 해놓고 그러면 거기 가보죠. 자, 기억의 잦은 토지 이동으로서 규모가 작아서 키워드 잡았네. 규모가 작아서 그러면 규모를 높여야 돼, 안 높여야 돼? 높여야죠. 그러면 규모를 높이면 자, 끝에다가 정밀성이라는 거네. 자, 니은의 하나의 지방 부여지게 서로 다르니까 그러면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끝에다가 통일성이라고 써야 되겠네.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래서 지적 공부 관리 누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업과 니은 디귿에서 신청과 직권을 모두 찾아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과거에 이렇게 나왔어. 봐봐요.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요건으로서는 자전 토지 이동으로서 한 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두 번째는 하나의 지방 부여에 서로 다른 요 기업과 니은밖에 없어서 그저 개정이 돼서 디귿이 추가가 된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그래야 뭐예요? 신청과 직권이 가능하다라는 걸 뭐예요? 여기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문을 정해놓고 나니까 직권은 그러면 언제 하는데 그 사유를 적어놓은 게 그 디귿이라는 거야. 저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해?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죠. 그럼 지적소관청을 두 자로 건 전마다 직권,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과 직권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는 해독수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해독수보다는 저희가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내는 것. 그래야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내야 문제의 접목을 시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을 가보죠. 자, 2번에 가니까 그 옆에다가 2번 앞에다 이렇게 자기가 써요. 자, 사전 절차네. 사전 절차. 자, 사전 절차. 자, 축척 변경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 절차를 거쳐야 돼. 그러면 사전 절차와 관련돼서는 거기 첫 줄에 가서 토지 소유자 줄쳐 나와요. 토지 소유자. 자, 토지하고 소유자하고 잘라봐요. 그러면 소유자 몇 자? 세 자. 그럼 토지는 두 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그러면 축척 변경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사전 절차야. 다만 동그라미. 다만을 두 자로 건치면 왜? 그러면 저기 2번 방주 앞에다가 다시 한번 이걸 써봐요. 자, 시도지사 승인이라고 써봐요. 시도지사 승인. 오늘 저희가 별표가 5개죠. 그럼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별표를 5개 놓고 우리 암기 코드 한번 적어봐요. 자, 자, 지축 이렇게 써놓고 저희가 이렇게 완성을 시켜봐요. 자기 스스로. 자, 이렇게 해서
자, 반이 뭐예요? 반출. 지적 공부의 예적 반출. 지가 뭐예요? 집안 변경, 축척 변경.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반출 사유가 출제 경향을 이제 분석해주면 이게 예상했던 대로 나왔던 거야. 그래서 29에. 그럼 봐봐요. 지적 공부의 예적 반출 사유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다. 어때? X. 작년에 이게 2.5점짜리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반지축이죠. 근데 요 축척 변경은 참 조심할 거 있어. 요 축척 변경은 따로 잘해야 돼요. 자, 축척 변경은 언제나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그러면 언제나 이 들어가면 틀려. 그러니까 축적 변경의 승인을 시도지사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적 변경 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없이 축적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관위원회에서 합병을 키워드로 잡아요. 합병 한강편 쳐놓고 위원회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에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줄쳐놔요.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경우 토지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찾았죠? 그러면 요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때는 사업 시행에서 제외 합병은 읽어봐요. 시도지사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A 조건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서로 다른 지적대에 각각 등록돼 있어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도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그래서 올해 기업과 위원이 어떻게 유입이 될지 기초가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지금 생각은 이렇게 놔야 돼. 자, 봐봐요. 자,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반지축. 그러면 축척 변경은 언제나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A도 승인을 요하지 않는 A 조건이 있다라는 거. 그 두 개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 니은과 관련돼서는 봐봐요. 29회 때 잘 들어봐요. 다음 중 통지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지역의 토지로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그러면 요거는 신청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죠. 직권도 가능하죠. 그러면 요거는 통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니은이 그래서 29회 때 모두 정답으로 처리돼서 들어갔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꼼꼼하게 해야 돼. 이제 시도지사 승인 읽어봐요. 반지축. 그러면 축적 변경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A 조건이 있다. 뭐가 있다? 합병과 사업 시행에서 제외. 이걸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축척 변경을 이제 해야 되겠죠. 사후 절차가 전개되겠죠. 그러면 1번에 가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축척 변경 의결을 축척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자, 축척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 소유자 다시 줄 쳐놓고요. 그럼 토지하고 소유자 잘라서 소유자 몇 자? 세 글자죠. 그러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첨부하여 지적 소관청에 신청 제출하여야 된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자, 봐봐요. 자,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어때? X죠.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그럼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걸 써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자꾸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지적소관청은 5명 이상 10명 이내에 줄쳐놔봐요. 자, 5명 이상 10명 이내 줄쳐놓고 그럼 5하고 10하고 자르면 뭐예요? 몇 분의 1이야? 2분의 1. 그럼 토지 소유자 2분의 1이 포함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나올 거고요. 자, 승인 신청 및 이제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뒷장을 넘겨서 기억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죠. 자, 기억과 관련돼서 역시 우리가 이제 기억은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거기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동그라미. 무슨 공고예요? 시행 공고. 그럼 시행 공고에다 줄 한번 딱 넣고, 그러면 그 옆에 방지에다 한번 써봐요. 자, 시행 공고. 우리가 이제 축적 변경에서 공고 사항이 3개가 나와. 3개가 나와요. 무슨 공고? 시행 공고. 또 하나는 뭐라고 써놨죠? 결정 공고. 공통점은 공고. 자, 차이점은 요거는 20일이야. 결정 공고 20일이야. 정상 공고 15일.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래서 자, 공고가 나오면 바짝 신경을 써야 돼. 다시 시행 공고는 며칠?
20일, 결정 권고 20일. 그러면 청산권 권고 15일.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잡아놔요. 읽어봐요. 권고 20일, 권고 20일. 요거는 청산권 권고까지 5자에서 15일 이렇게 착상을 해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외우면 금상첨화겠지만 너무 과목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축적 변경 권고사항이 몇 개다? 3개. 그러면 읽어봐요. 시행권고 며칠? 20일. 결정권고 20일. 청산권고 15일. 자, 그러면 거기 축적 변경 시행 권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자, 축적 변경 목적, 시행 경비의 시행 기간 찾았죠. 자, 그러면 A, B, C, D가 여기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 자, 최근에 출제된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감으로 푸는 거야. 이거는 잡아봐요. 시행 권고야, 결정 권고야. 시행 권고죠.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축적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라는 것은 일단 끝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원이 알고 있어. 시행권고 사항에 대해서 못 외울 거를 암기하고 네가 시행권고에 대해서 뭐예요?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됐어요. 잘 들어봐요. 자, 축적 변경 시행권고 계획 시행권고 사항이 아닌 것. 축적 변경의 목적 시행 및 시행 기간 1. 축적 변경 시행에 관한 세부 계획. 자, 3번에 축적 변경에 대한 평가 방법. 4번에 축적 변경 시행에 대한 정상 방법. 그다음 4, 5번에 축적 변경 시행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정답은 3번. 그래서 평가 방법. 평가 방법은 뭐 의미 확정이 돼야 평가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것은 감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시행 권고 며칠? 20일. 그러면 자, 그럼 이것으로 이제 가보죠. 축적 변경 시행의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거기 토지 소유자만이 아니야.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권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동그라미 시행 권고일 거기 출처나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이것도 자주 출제.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과거는 묻지 마세요. 뭐라고? 현재가 중요한 거야. 현재. 자, 우리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물건적 정권. 과거가 중요하지 않고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현재야. 마찬가지예요. 현재. 뭐라고요? 점유하고 있는 경계야. 자, 경계점 표지. 경계점 표지는 말뚝이죠. 그래서 경계점 동그라미 잡아요. 경계점. 자, 경계점 몇 자유? 3자. 그래서 30일로 착상해 놓고. 근데 끝에 하여야 한다에 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자, 담정 나열한 것 중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 의무를 부과한 것을 골라라. 무슨 표지일까요? 경계점 표지. 이것도 단독 문제로 문제 풀만 종종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다시 숫자 해보자. 토지 소유자 몇 분의 2? 3분의 2. 축적 변경의 의결을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시도지사 승인은 반지축. 근데 축적 변경은 언제나 이름은 틀려요. A 조건이 있다라는 걸 잡아놓고 자, 시행권고 며칠? 20일. 경계점 표지 30일. 거기까지 이제 숫자를 점검을 딱 해놔야 돼. 이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가로 3번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토지의 표시 찾았어요? 예, 토지의 표시 찾았죠? 자,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는 표시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토지의 표시. 자,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등기 촉탁기로 빠져나가요. 꼬리표를 붙여놔요. 그러면 축적 경병의 제일 마지막은 등기 촉탁을 해줘야 돼. 등기 촉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걸 예측하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자, 토지 표시를 결정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특히 디귿 부분이 참 자주 나와. 디귿 부분 한번 봐보죠. 자, 디귿 부분과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 읽어봐요. 반지축 중. 그러면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 2개가 있었죠. 그러면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은 뭐만 새로이 정하느냐? 가볼까요? 축적 변경 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대도지사장의 승인 없이 동그라미. 축적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필지별 지번 지목 경계는 종전의 지적 공부에 따르고 거기에다 행강편 딱 끊어요. 뭐만 새로이 정한다? 면적만 새로이 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봐봐요.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는 면적만 새로 이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 지문이 하나 또 파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문 자체가.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봐봐요.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여기 다시 한번 잡아보죠. 자, 읽어봐요. 반지축. 그러면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은 뭐만 새로 이정한다. 면적만. 그래서 디귿 요거 또 연결 고리를 해놔야 돼요. 나머지는 안 봐도 좋지만 디귿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연결을 해야 돼. 근데 딴 거에 대해서는 저절로 알게 돼요. 자, 또 뭐 읽어보면 저절로 나와. 자, 그러면 7번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7번을 가봐요. 무슨 건거예요? 청산금 산정. 여기 나오죠. 근데 기업과 관련돼서 청산금 산정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왜 청산금 문제가 나올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측적 변경을 하는데, 자, 기준을 100으로 잡아봅시다. 그냥 의미상으로 잡아봤어요. 자, 100 여러 사람이 있어.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이제 100제곱미터라고 생각해봐요. 자, 측적 변경을 하려면 토지 표시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새롭게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청량을 해봤더니 80이야. 새롭게 해봤더니 80.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예요? 20이죠. 20. 자, 이 사람은 청량을 해봤더니 140이야. 플러스죠. 플러스 몇 배? 40. 요건 말면 여기 100이면 이 사람은 청량해봤더니 90이야. 마이너스 얼마죠? 10. 그러면 요걸 청량해봤더니 이 사람은 170이야. 170. 플러스 얼마야? 70. 그러면 이 사람은 100인 줄 알고 그동안 살았는데 80이었죠. 그럼 부족해, 안 부족해? 그래서 국가가 채워주는 거야. 지방자치단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20을 채워줘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자 20에 대해서 뭐 많이 받고 싶어, 적게 받고 싶어? 그럼 많이 받고 싶죠. 그러니까 적게 주니까 어때요?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적소관청 법원에다 공탁을 해버려. 공탁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동안 뭐예요? 100인 줄 알았더니 살고 산 게 140이었죠. 그러면 140에 살고 있었잖아. 그러면 40을 빼들어 오는 거야. 이게 바로 청산금 처리 절차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적게 내고 싶어, 많이 내고 싶어? 적게. 이 사람은 많이 받고 싶죠. 그게 청산금 처리 절차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대해볼까요? 자, 전체적으로 요거 한번 청량한 거 대해봐요. 얼마죠? 170. 이 사람은 더하니까 310이죠. 310. 그러면 얼마예요? 480이죠. 그러면 요거 더하니까 얼마예요? 400이죠. 그럼 80을 누가 먹어? 지자체가 먹는 거야. 그러면 지방세가 모자라다. 그러면 축적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시개발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발생.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측면에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80은 누가의 지방세로 들어가. 그래서 뭐예요? 자, 초과액 부족액 차액 처리는 누가 먹는다? 국가가 먹는 게 아니라 뭐가? 지방세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지자체 수입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산금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청산금 산정에서 뒷장을 우리가 넘겨봅시다. 자, 87페이지. 자, 필지별 정감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 이내 동그라미 이내. 자, 이내. 자, 이내니까 여기 봐봐요. 근데 여기 기존 필지가 얼마였어? 100. 근데 청량을 해봤더니 99.마다 9제곱미터래. 그러면 0.1이죠. 0.1이죠. 어떤 허용 범위 이내죠. 이거는 청산금 처리 절차에서 마다 제외될 수 있다라는 거야. 허용 범위 이내라면 청산금 산정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다만 축적 변경 위원회 의결이 있대 없대? 이때 그러면 축적 변경에서 이자료 성격으로는 줄 수 있어. 자, 니네는 내가 청량도 하고 뭐도 했으니까 들어가서 청량을 했으니까 좀 피해받은 일이지. 그러니까 이자료 성격은 줄 수 있어. 그런데 축적 변경 의결이 있다면 청산금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축적 변경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에 토지 소유자 전원 동그라미. 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 동그라미. 합의한 경우는 청산금 처리 절차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원이야. 3분의 2가 아니라 전원이야 여기는. 자, 합의 동그라미. 합의 밑에다 특약이라고 써봐요. 특약.
그러면 이 지문을 응용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돼. 옆에다 바로 옆에다 맞춰서 써봐요. 요 지문에서 요 조문에서 이런 조문이 탄생하는 거야. 읽어봐요. 무청산 특약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맞는 문장이 돼요. 합의라는 것은 뭐다? 특약이죠.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청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말은 읽어봐요. 무청산 특약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디귿과 니은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써요. 두 가지 측면을 딱 맞춰서 바로 옆에 방지에다가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해서 조사는 누가 할까요? 조사, 결정에 대해서. 자, 그러면 조사는 누가 하느냐? 자,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야. 지적소관청. 결정은 어디에서 하죠? 측척변경위원회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요 조문은 그러면 어떻게 장난치느냐? 자, 조사는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결정은 측척변경위원회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조문은 그러면 어떻게 뭐가 장난을 치는지 봅시다. 자, 그러면 니은으로 쏙 들어가서 이 경우 지적소관청 줄 쳐놔봐요. 지적소관청 거기만 줄 쳐놔요.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축적 변경 시간에 토지에 대해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잘라요. 조사 동그라미. 자, 축적 변경위원회 줄 쳐놔요. 자, 결정은 누가 한다? 축적변경위원회. 그러면 틀림없죠. 이걸 바꿔치기 한다고. 봐봐요. 축적변경위원회는 시행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어때? X. 자, 그러면 확실히 하자. 조사는 지적소관청, 결정은 축적변경위원회까지. 자, 그러면 청산금을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정감 면적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냥 그거는 읽어두시면 되고요. 자, 리얼과 관련돼서는 그 리얼 앞에다 제목을 붙여. 자, 리얼 앞에 청산금 공고라고 써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봅시다. 시행공고 며칠? 20일. 결정공고 20일, 청산공고 15일. 그럼 15일 가서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라고. 15일.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과 미음과 관련돼서는 제목을 붙여요. 차액처리. 차액처리가 돼. 자, 차액처리는 누가 먹어? 지자체가 먹어. 그래서 지자체. 초과액도 지자체가 먹고 부족액도 지자체가 채워야 되겠죠. 그게 차액처리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그 전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 합계의 차익이 생긴 거고 초과액은 국가가 자, 쭉 가니까 부족액은 수입으로 하고 그러면 부족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어때? X. 누가 한다?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단체 이렇게 되는 거야. 단체. 그렇죠. 단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무슨 죄? 차액처리. 차액처리는 누가 먹어? 지방자치단체. 수입 그거 조심하고요. 이제 청산금을 그러면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요 사람은 이제 청산금에서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납부를 하라고 납부고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에 가서 납부고지가 있어. 그럼 이제 결정이 됐다고 거기 결정공고 줄 쳐놔봐요. 결정공고 며칠? 20일. 결정이 돼서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시행공고 며칠? 20일. 청산공고 15일. 결정공고 20일. 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 납부노지 수령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납부고지 받은 자는 언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그 옆에다 하나 딱 써놔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을 묶어서 그 옆에다 하나 딱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 요거는 사유가 중요해. 그래서 거기 앞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놔요. 납, 반, 육, 그렇죠? 수, 한, 육, 그렇죠? 수한, 육. 자, 그러면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야. 6개월. 수령 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이야. 그러면 자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납부하는 사람은 봐봐요. 납부. 자, 과거에는 봐봐요. 납부에 대해서는 3개월이었거든. 자, 이제 봐봐요. 자, 납부는 몇 개월이었어? 3부. 3개월이었어. 수입은? 자, 수령은 몇 개월? 6개월. 그러면 납부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
우리 돈 내는데 왜 기간을 짧게 주느냐. 그래서 이게 3개월이 6개월로 바뀌었단 말이야. 6개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29회 때 2.5점짜리네. 자, 납부고지 받은 날은 1개월 이내. 이러면 틀려. 자, 그러면 뭐야?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6번 순환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그러면 어떤 데는 문제집을 풀어보면 요거 다음 중 납부고지와 관련돼서 다음 설명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여기를 가로를 쳐놓는데 문제집도 많아. 그러면 읽어봐요.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그러면 납, 반, 6. 그럼 이것에 대해서 수, 한, 6 이렇게 잡아서 마무리를 정해놓고요. 자, 니을과 관련돼서 생각을 하자고. 생각 주머니. 자, 지적소환청 청산금을 지급받은 자가 행방불명으로 받을 수 없거나 잘라요. 받기를 거부했대. 왜 받기를 거부했을까요? 적게 내고 싶어서, 많이 받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면 법원에다 뭐 할 수 있다? 공탁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차익처리에는 지방자치단체죠. 그럼 무슨 세예요? 지방세잖아. 지방세.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수입인지야 수입증지야? 수입증지. 여기에서도 수입인지 정지를 장난칠 수가 있거든. 인지는 국세, 정지는 지방세. 그죠?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이 사람은 그러면 아까 그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아까 얘를 한번 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봐요. 자, 이 사람은 이제 80이었고 아까 이 사람은 100이었는데 150이었죠. 이 사람은 그러면 20을 받아야 되겠죠. 많이 받고 싶죠. 그러니까 뭐예요? 적게 줘서 그럼 사태질하러 가. 무슨 신청? 이의신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의신청할까요? 안 해요? 이의신청할 수 있죠. 이 사람도 많이 받아가 50을 뺏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의신청. 그러면 이의신청은 여기 봐봐요. 우리 애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의신청. 그러면 여기 뭐가 보여? 요거 뭐가 보여? 1개월입니다. 자, 청산금에 대해서는 1개월이야. 1개월. 자, 그러면 1개월. 그러면 누구한테 이의신청을 결정하느냐? 지적소관청. 조심해야 돼. 기억에. 축척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 틀려요.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결정은 누가 한다? 축척변경위원회. 자,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가서 이제 이의신청도 받았어요. 확정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확정 공고 줄쳐놔봐요. 자, 확정이 됐으면 빨리 나가야 돼, 천천히 나가야 돼? 빨리. 그래서 지체 없이. 그래서 지딜이 아니라 지체 없이야. 또 하나 우리 확인할 거. 여기 봐봐요. 자, 확정 공고가 되려면 뭐가 처리돼야 돼? 돈이 처리돼야 되잖아.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 잘 들어봐요. 다음 중 나라는 것 중에서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은 언제냐? 청산금 지급이 완료될 때. 자, 줄쳐놔요.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그게 작년에 2.5점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지체 없이 확인해 놓고. 자, 그러면 봐봐요. 토지 이동을 정리하려면 축적 변경 시행 중의 토지는 축적 변경. 자, 토지 이동 시기는 무슨 공고일로 본다? 확정 공고일이야. 확정 공고일은 그러면 언제냐? 축적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될 때. 자, 그러면 시행 공고일이 아니라 토지 이동 시기는 언제다? 확정 공고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 촉탁. 마지막 등기 촉탁. 자, 등기 촉탁이죠. 무슨 관계 변로? 사실관계 변로. 그러니까 자기가 읽으면서 생각하면 생각 주머니를 읽어가면서 자연히 마지막 단계가 등기 촉탁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등기 촉탁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미, 그러면 축적 변경 절차와 관련돼서 자, 어떻게 해오고 자,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이 신청 몇 개월? 결정 공고 20일, 시행 공고 20일, 청산 공고 15일, 경계점 표지 30일, 토지 소유자 몇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3분의 2, 축적 변경 의결을 거쳐서 즉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납, 만, 육, 수, 한, 육.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확정 공고는 7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로 빠져나와요. 그러면 확정 공고는 언제야? 돈 처리가 되는 거, 청산금 처리가 완료될 때.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 이동 시기는 시행 공고일이 아니라 즉 확정 공고일. 마지막 단계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오케이.
자, 축적 변경위원회야. 그러면 축적 변경위원은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심의얼결 비상설이야. 그래서 마지막 제출을 줄쳐놓고 5명 이상 10명 이하 줄쳐놓고 자 5하고 10하고 슬래시로 잘라요. 그럼 몇 분의 1이야? 2분의 1. 그래서 토지 소유자 2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이 경우 축적 변경이 주행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 줄쳐놔요. 5명일 때는 전원을 이촉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헷갈리면 자 5명 이상 10명 이하 토지 소유자 2분의 1 5명 이상이니까 뭐예요?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이촉한다. 이렇게 이제 잡아서 근데 기능과 관련돼서 우리가 나오네요. 기능과 관련돼서 그 옆에 뭐라고 나왔어요? 축적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해부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얼결 줄쳐놓고요. 그러면 거기 기능과 관련돼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기능 앞에다가 이렇게 써서 자기가 이것도 다 외우지 말고 자 축이라고 써봐요. 축. 자, 초성은 뭘까요? 치읓. 그래서 치읓과 관련된 업무. 자, 다른 색깔로 해서 치읓을 써놓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봐봐요. 자, 다른 색깔로 요 청산금 처리 절차 결정하고 자 축적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초성을 생각하고 그렇게 오다 보면 하나에 철썩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특히 기억을 행강편찮아요. 자, 기억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찾았어요? 예, 지금 멍 때리는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아까보다는 좀 줄었는데 좀 멍 좀 때리지 마. 이름을 바꿀 거예요. 앞으로 별명을 멍지라고 바꿀 거야. 멍지 거죠. 자, 그러면 기억의 축적 변경에서 치읓,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정상금 산정에 관한 사항 치읓이거든. 정상금 이의 신청 치읓. 축적 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자, 지적소관청 줄쳐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장관. 자,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 그럼 결론적으로 그 밖에 축적 변경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기억에다 별표 하나 넣고 조심하라고 그러느냐. 자, 축적 변경 시행에다 행강편 닦아놔요. 시행이야 승인이야? 시행이야. 이걸 승인으로 건쳐놓는다고. 승인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반지축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정리를 해두면 돼. 그러니까 다음 중 그러면 영락 없죠. 봐봐요. 이제 고민을 한다고. 봐봐요. 다음 중 축적 변경인의 심의 얼결 사항이 아닌가. 1번에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번은 축적 변경 승인 계획에 관한 사항. 그러면 꼼짝없이 다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시행이야 승인이 아니라 승인은 누가 한다? 반지축.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4개 질문 우리가 축적 변경 심의 얼결 사항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회의로 갑니다. 자, 회의로 가는데 특히 니은과 디귿은 위원회와 관련돼서 특히 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자, 니은 보죠. 축적 변경 회의는 위원장 포함이야. 포함.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니은 앞에다 제목을 붙여봐요. 자, 영어는 뭐라 그래요? 제목을 붙일 수 있어야 돼. 얼결 정족수가 돼. 얼결 정족수. 자, 그러면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디귿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5일 동그라미 5일. 자, 서면이야, 구두야. 서면. 그래서 서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모음을 걸지 말고 끝에다가 그러면 디귿과 관련돼서 앞에다 써요. 어서, 그렇죠. 어서. 자, 5일 서면이야. 5일 서면이야. 7일이 아니야. 7일 장난쳐서 27회 때 2.5점짜리야. 5일이면 7호 떴고 7일이면 어때? 떨어뜨리기 한 시험에서 그러죠. 자, 서면이야 구두야? 서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줘야 돼. 그래서 서면 또는 구두로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서면이야. 그래서 이제 오서. 그러면 저번에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주도로 여행 오서. 그렇죠. 요즘 제주도로 여행 가지 마요. 제주도도 지금 난리야 난리. 코로나로. 지금 2단계 작전으로 올라갔어요. 2단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서야. 오서. 칠서가 아니라 뭐예요? 오서야.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러면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나올 거는 다 해줬어요. 자, 책임은 자, 그러면 앞으로 축적 변경이 틀리면 여기 봐봐요. 축적 변경이 만약에 나와서 틀렸다. 읽어봐요.
자기 책임의 원칙이야. 자, 축적 변경이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주는 거 방법 다 가르쳐 줬어요. 틀렸으면 자기 책임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봐요. 탓하지 마. 제 탓 아니야. 해줄 만큼은 다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부지런히.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서 자기가 이제 연산기법으로 해서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축적 변경에서 가장 좋은 문제가 하나 기다리고 있어. 가장 좋은 문제야, 그게. 역대적으로 출제된 문제 중에서. 자, 됐어요? 됐죠? 멍 때린 사람이 됐대요. 그러면 다 한 거야, 이제. 다 한 거야. 멍 때린 사람이 뭐 또 저한테 묻지 마세요. 자기가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뭐 자기가 스스로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틀린 것은. 역대적으로 가장 좋은 기출문제라고 그랬죠. 자, 기억에다서 1번에다서 30일의 기출문제네. 단답식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청산금의 납부니 지급이 완료될 때 지적소환청은 시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를 해야 되며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1번이 30일의 기출 문제네. 단답식으로 그래서. 자, 이 신청은 몇 개월? 1개월. 자, 1개월이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2번. 자,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대해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경계점 몇 자? 30일. 그래서 30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결정 공고 며칠? 20일. 지금은 결정 공고가 보여야 돼. 눈에 20일. 시행 공고는 며칠? 20일. 청산 공고는 15일. 그러면 5번은 뭐라고 그래서? 납반육. 하나 더 수한육. 이렇게 해서 뒤에 이변 변. 그러면 요 문제에서 오늘 출제가 되는 거야. 올해 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요 문제가 가장 역대적으로 좋은 문제야. 역대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서 요 문제를 활용해서. 그러면 작년에 뭐예요? 요거 딴하고 모의고사 하는데 뭐예요? 전부 요 요약지 본 사람. 전부 공시법 100점. 그렇죠. 100점. 기출문제.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 하나씩 넣어준 게 이게 가장 좋은 문제야. 그러니까 요걸 만약에 요 기출문제가 안 풀리면 자기가 미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돼요. 자, 제2절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의 신청. 그 위에다가 뭐예요? 아주 여백이 많고 좋네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방지에다 또 한번 저희가 요 틀은 외워놔야 돼. 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 누가 해?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죠. 그럼 얘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자, 그다음 무슨 신청? 대위 신청. 그러면 자기가 뭡니까? 제가 여기 달라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다른 색깔로 검은 걸로 딱 틀을 잡아서 토지 이동 신청권자 원칙 누가 신청해? 토지 소유자 신청이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 신청인데 며칠? 통상 며칠? 60일. 그러면 해면성 말소는 며칠? 90일. 그렇죠. 근데 여기서 특히 이제 신청과 관련돼서 분할 합병은 조심해야 돼. 분할 합병은 원칙적으로 60일 제한이 없어요. 그럼 분할에 대해서 A적으로 뭐다 60일에 강제적으로 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벌써 공부가 돼 있을 거야.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합병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60일에 제한이 없죠. 예외적으로 제한이 있는 거 12개 있죠. 벌써 암기가 된 사람은 공동주택의 부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들은 기억은 나야 돼. 지금 뭡니까? 생판 지금 처음 듣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뭔가 그날 수업을 빠졌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 예에서 나와?
A에서 나와. 그래서 작년에 A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제 가로 넣기로 나왔죠.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에 봐봐요. 작년에 요거 별표 하나, 요거 별표 5개를 했는데 결국은 별표 하나가 이겼어. 이게 독자 등점 문제로 작년에 출제됐거든. 자, 도시개발 사업 이제 사업 동그라미.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가. 그렇죠. 사업의 시행자가. 왜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왜 사업 시행자가 신청할까요? 말이 많으니까. 사공이 많잖아.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가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의사소통을 한 길로 만드는 거야. 자, 사고가 터졌어요. 사고가 100명이 터졌어. 100명이 터졌어요. 100명이 사망했어. 그러면 거기 가족들이 있어 없어? 있어. 소송을 걸죠. 그럼 말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선정 대표자를 3인을 뽑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올해 세월호에도 대표자를 하는 사람을 딱 뽑아놨잖아. 그러면 누구랑? 대표자하고 뭐다 그 담당자하고 직접 하는 거야. 그러면 대표자는 그러면 가족들하고 말해서 의견 조합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 썼어요. 그러면 착상해. 자, 착상해요. 몇 자? 5자. 5라고 하나 썼고 다른 색깔로 15일. 그렇죠. 15일. 그래서 작년에 가로넣기가 15일 하나 출제됐고 도시개발을 시행해 토지를 싹 갈아엎어 안 아파? 없죠. 무슨 결정을 해야 돼? 토지 표시 결정. 누가 해줘야 돼? 그러면 지적소관청에게 신고한다. 그러면 작년에 여기에 가로넣기, 여기에 2개가 나왔어. 가로넣기.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의 특례에 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 며칠? 15일. 누가 대신? 지적소관청. 자, 토지 소유자의 대의 신청한다. 대의 신청이라는 것은 대신이야. 누굴 대신해서 신청해? 토지 소유자. 대지 소유자라고 그러네. 그래서 미쳤어요. 토지 소유자 대신해서 신청하는. 잠 안 잡으세요. 뭐예요, 잠. 그래서 뭐예요? 잠 안 잤어요. 요즘 뭐 우리 기차에서 또 뭐예요? 기차에서 3번 오늘 여기 오는데 몇 번 갈아타고 왔는지 아세요? 자, 4번 갈아타고 왔어. 구미에서 대전으로 와서 대전에서 KTX 타서 서울역으로 와서 서울역에서 용산으로 전철 타고 용산에서 다시 40분 동안 용산에서 괴롭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40분 동안 기다려서 ITX 타고 이제 4번을 갈아타고 왔어요. 도착하니까 뭐예요? 누가 안 왔나? 그러니까 담배 하나 딱 피면서 뭐예요? 괴로워하면서 또 딱 들어오면 딱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누구에 대신해서 신청하죠? 토지 소유자 대신해서 신청. 그럼 공통점은 봐봐요. 요거 공통점. 신청. 그러면 요거 신청이죠. 누가 신청했어? 자,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했으니까 요거의 공통점. 소유자가 모르잖아. 그래서 요거는 소유자한테 알도록 통지. 그렇죠. 통지 사유가 발생하는. 자, 그러면 봐봐요. 일단 그러면 요 기본 틀을 외우라고. 이제 이 틀을 좀 외워줘야 돼.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여기 이제 자기가 뭐 책 앞에 보지 말고, 자, 머릿속에서 이렇게. 자, 토지 이동 신청 원칙. 또 생각하라니까 좋은 사람이 있네요. 원칙,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대의 신청. 그러면 대의코먼 토지 소유자 대의 신청은 누구에 대신해서? 소유자에 대신해서. 그럼 올해는 그러면 이쪽은 요거는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지문으로서. 올해는 단독 문제가 나올 때가 됐어요. 대의 신청이. 대의 신청이 언제 나오고 안 나오냐면 24회 때 출제되고 안 되거든. 올해 몇 회예요? 그래서 학년 도전했다. 도전 실패야. 그래서 올해 다시 대의 신청을 다시 재도전하는 겁니다. 작년은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왔거든. 그럼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정리하러 가자. 자, 1번에 가니까 토지 소유자 신청. 그래서 가로 열고 원칙이라고 써놓으라고. 자, 그러면 거기 이번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관한 특례 A적 측면이죠.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우리가 한번 보죠. 91페이지. 자,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해? 그 첫 줄 사업의 시행자 줄쳐놓고 자, 토지 이동. 자, 누가 이렇게 신고해? 지적소관청이야. 자,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 누구한테 신청해? 지적소관청에게. 그러면 요 1번, 2번, 3번 많은데 줄여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겠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10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어때? X. 누가 신청해? 사업 시행자가. 며칠? 15일. 그러면 15일을 우리가 이제 잡아둬야 되겠죠. 그 밑에 가로 3번에 가서 15일 동그라미.
자, 가로 2번은 29회 때 2.5점짜리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토지 이동을 하려면 토지 표시가 결정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확정이 돼야 돼? 착공이 돼야 돼? 확정이 돼야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이동의 행질 변경은 잘 들어봐요. 29회 때 2.5점짜리야.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이동은 토지의 행질 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될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어때? X. 착공이 아니라 준공이죠. 완료가 돼야 토지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축적 변경은 시행 공고일이야, 확정 공고일이야. 확정 공고일. 완료가 돼야 확정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가로 2번은 29회 때 2.5점짜리. 가로 3번 갑니다. 며칠? 15일.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 대상지역에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거기에다 행강편 쳐놔요.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이렇게 한 거. 그러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공법 누구한테 배워요? 그렇죠? 그러면 한지 처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한지 처분이 뭐유? 딱 부러지게 한다면. 그렇죠. 이번에 이제 공법에 뭐예요? 이번에 감정평가사 학개론 뭐예요? 부동산 관계 법규 수용 방식과 한정 방식을 비교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저보고 설명을 학개론 선생님, 우리 학개론 선생님 말고 딴 학개론 선생님이 저한테 8문제를 해설을 달아달래. 제가 만능이에요. 만능이야. 미치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또 친구인데 어떻게 달아줘야죠. 또 그럼 저도 뭐예요? 다 찾아서 서적 찾아서 뭐예요? 확실히 해설을 답은 하는데 뭐예요? 설명을 달아줘야 되니까 다 찾아. 그래서 뭐예요? 이번에 간평 학개론 문제 뭐예요? 수용 방식과 한지 방식의 차이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골라라. 이게 나왔네. 그럼 한지 처분이 뭘까요? 거기에다 옆에다 써요. 자, 한지 처분을 딱 부러지게 하게 한다면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 이걸 뭐예요? 바로 한지 처분이라고 그래. 한지 처분을 간단하게 한다면 강제 처분 플러스 뭐다? 교환이야. 그러면 한지 처분은 그러면 한지 방식은 그러면 강제 처분을 하고 교환을 우리가 해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수용 방식은 다 수용하는 거잖아. 수용을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 의미를 잘 봐요. 요 조문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봐봐요.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완료 신고서로서 가로를 쳐요. 사업완료 신고서로서 신청에 말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이 말은 그러면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자,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다시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언제나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어때? X야.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몰라서 한지 사업완료 신고로서로서 말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이 지문은 그러면 여기에다 너무 도구만이 잡힌 사람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언제나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어때? X. 이 조건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한지 수반.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가로 넣기도 나올 수 있어. 가로 넣기도. 그래서 사업 완료 신고를. 그래서 가로 걸기 딱장.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밑에 쭉 갑니다. 주택법에 관한 따른 건택 건설 사업의 파산 동그라미 쳐놔요. 파산을 했대. 사업시행자 믿지 마. 파산이야. 그래서 요건 봐봐요. 요건 LH공사 믿지 마. 그렇죠. 요번에 뭐예요? 자, 저기 뭐예요? 주공 임대 사업을 한다고 그래놓고 그거 해가지고 싹 다 뭐예요? 자, 자기 친인척 저거 뭐예요? 비싸게 사가지고 뭐예요? 큰 건물에다 물 다 써가 다 죽여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죽여야 돼. 그렇죠? 혹시 또 LH공사 직원이 또 있는지도 모르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애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애적 측면도 있다. 착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파산을 했어. 그러면 파산을 하면 읽어봐요. 대타 기용이야. 대타.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잘 나가는 김하성이 얼마나 잘 나가요. 처음에는 뭐예요? 미국에 가니까 쫄아서 못하지만 지금은 뭐다? 잘 치잖아. 잘 친다라는 겁니다. 원래 쫄면 안 돼. 손흥민도 뭐예요? 되게 쫄아서 처음에 못하지만 요즘은 뭐예요? 날고 기죠. 그러니까 쫄지 말아야 돼. 시험에 가면 뭐예요? 시험장 가면 쫀다고. 쫄면 어때? 산소 공급이 안 돼. 그래서 멍 때려지는 거야. 멍 때려. 대타 기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사업시행자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되는지 한번 봐봐요. 거기 뭐라고 써놨어? 주택을 시공을 보정한 자 또는 누가 입주 애정자. 그죠?
자, 가로 5번에 관련돼서 가로 5번과 관련돼서 봐봐요. 가로 5번에. 자, 가로 5번, 가로 4번에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시행자가. 근데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데 그럼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안 해. 안 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뭐예요? 좀 해다오!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변경이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도록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판단하며 시도지사에 그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어때? X. 누구한테 신청? 지적소관청. 원래는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은칙으로.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안 해줘. 그러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소유자 좀 해줘.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요청. 자, 요청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다시 잡아.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기출체크 한번 풀어봐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맨날 요 문제야. 나오면 요 문제야. 지금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어. 사고에 문제가 있든지 멍 때리고 있든지 제가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 자, 시험장 가면 봐봐요. 시험장 가면 이렇게 나와야 돼. 봐봐요. 이러면 끝났어. 못 푼 거야. 시험장 가면 뭐예요? 딱딱 나와야 돼. 딱딱우리가 돼야 돼. 자, 정답은 1번. 1번이 왜 틀렸어?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면 작년에 가로넣기가 그게 나왔네.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된다. 맞네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의 행질 변경 1급 공사가 뭐 될 때? 준공될 때. 그럼 요거 준공을 뭐다 착공으로 건져서 29회 때 2.5점짜리고 4번의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그러면 1번하고 4번 지문이 모여서 작년에 2.5점짜리. 자, 파산해서 대타기원. 그럼 특심은 어디로 가? 시공을 보장한 자, 입주 예정자. 자, 여기 봐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한번 읽어봐요. 토지이동 신청권자 원칙. 토지 소유자 1. 도시개발 사업 누가 신청해? 사업시행자가 몇 자? 15일.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대의신청은 토지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이게 바로 대의신청이야. 그럼 요거의 공통점은 통지. 그렇죠? 그러면 그 3번의 대의신청 찾았죠? 별표 5개 넣고 요거는 좀 쉬었다 들어가자고요.